그러면 이제 기획을 하면 여기에 산이 있고 정답 과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이걸 사서 집주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거 이제 PF 대출을 이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치가 10억이면 PF를 17억을 받거든요. 그럼 땅 가치로는 10억 대출해주고 나머지 7억은 뭘까요? 공사비용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지납법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거래는 20억.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건지납을 안고 이제 브릿지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계약금만 주고 하는데 이제 경매에 나오는 것은 토지가 경매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건지납법 설정하고 피부 발생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는 게 이제 시행사는 A가 되겠죠. A라는 회사가 이제 시행사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설계를 가면 설계가 토목 있고 건축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주택지 단지 조성이니까 일단 건물을 빼고 단지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지 조성 사업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토목 설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목 설계한 대로 평질 변경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합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건형체 싹이라 해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건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산은 산지 전용을 하는 거고 전답 과수 농지는 농지 전용을 합니다. 이것도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국토계획 및 국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또 개별법으로 이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또 개별법이 있고 농지는 농지 전용이라는 또 개별 농지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면 건축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의제라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허가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신청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관련 서류.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산지 전용하고 산을 깎아낼 수 있고 농지를 이렇게 성토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권한이 생기는 게 권리가.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요놈이 이리 와요. 이렇게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다가 개발행위가 건물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 하나 해당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따르고 산지 전용 허가를 따르고 농지 전용도 따른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허가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가 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승계받았다 하여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까지 같이 승계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승계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 승계받는 것도 같이 따라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답이 있다. 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가 가면 무조건 같이 딱 가는 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포괄승계라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승계받으면 농지전용 허가도 승계받는 걸로 취급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원칙은 개발의 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는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건축을 짓기 위한 건축도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는데 건축 허가는 개발행위를 먼저 넣는 것이 아니라 무슨 허가를 넣는다? 건축 허가를 넣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또 따라들고 산지전용 허가가 들고 농지전용 허가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공사를 하면